이거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라이브 되고 있는 거요? 혼자 인스타 라방하는 거 너무 오랜만이라.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저희 달마구치 네 식구 방에 어쩌다 이제 어린이 신문에 대한, 영자 신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엊그제 중강연 때 어린이 영자 신문의 단점, 그걸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게 되면 잃게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로 단톡방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켰어요. 제가 사실 엄마표 영어 하는 사람들 중에 좀 특이하게 라이팅에 집착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제 자신이 글쓰기로 굉장한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글을 날마다 쓰면서 느낀 게 많고 성장한 게 많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글을 좀 거침없이 즐겁게 쓰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거,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거. 스피킹이나 다른 영역은 기록으로 남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눈으로 보여주고 물성을 가지고 기록으로 남는 게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신문 스크랩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는데 어린 신문을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냥 어른 신문 가지고 했거든요. 그랬던 이유를 혹시 아는 사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른 신문 가지고 아이한테 스크랩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눴던 이유를 아는 사람? 어린이 신문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실 한글로 써 있으면 우리가 자세히 보고 바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영자 신문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이 신문이지만 우리가 또 영어 울렁증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봐요. 그렇죠? 대충 좋은 내용이 있으려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영자 신문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되게 내용이 아쉬워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의 관심사랑 살짝 거리가 있는? 그래서 그 영자신문 샘플이나 뭐 이런 걸 보시면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한 10개의 기사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재미있어 할 만한, 그리고 내용도 좀 실한 그런 기사를 한 개 찾기가 어려워요. 그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이제 영자신문만 가지고 덜렁 집에서 하라고 하면은 이거 엄마들이 영어를 못하면 아이를 이끌어주기가 막막하니까 이제 전화 영어랑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결합 상품으로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그 결합 상품이라는 것도 그 전화 영어가 우선 가격이 저렴해야 엄마들이 부담 없이 결제를 하니까 필리핀 선생님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신문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걸 샘플을 받아보고 한 달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모 회사의 어린이 영자 신문 그걸 신청하고 전화 영어까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해봤는데 제가 8번 전화 통화를 한 거죠.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첫째, 필리핀 그 선생님이 영어로 나한테 말을 걸지만 그 필리핀 사람한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필리핀 전화 영어 한번 해보세요. 너무 아쉽다. 어쩔 땐 내가 하는 말을 몰라. 예전에 내가 미국 사람들이 현지에서 많이 쓰는 어떤 이디엄 같은 걸 썼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영어 선생님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건 한계가 있다. 물론 이제 나는 그냥 아이가 자유롭게 영어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줘도 땡큐다. 그래서 아이가 마음껏 영어를 하면 그거로 족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필리핀 영어 선생님의 영어 퀄리티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거죠. 가성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리핀 선생님을 선택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전화 영어를 할 이유가 있냐? 저의 주장은 그거예요. 차라리 초등학교 고학년 때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런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저는 전화 영어 자체를 별로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요즘 제가 강추하고 다니는 할로 아세요? 할로? HALO. 이런 프로젝트성 영어 수업을 저는 추천해요. 그 아이의 스피킹을 확장시키고 아이의 스피킹을 향상시키려면 스피킹이라는 것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말을 잘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머릿속에 생각이 있어야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데 말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걸 자꾸 꺼내보는 연습을 몇 번 해보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화 영어는 물론 신문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화 영어 하는 거는 스피킹 발전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1시간 뒤에 전화 통화를 할 때 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 그 주제에 대해서. 예전에 1분 스피치를 해야 돼. 그럼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준비라는 게 뭐예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스피킹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다? 그러면 이제 스피킹 실력이 늘죠. 그래야만 비로소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할로 같은 그런 프로젝트성 수업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화 영어보다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자기가 발표할 주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스크립트까지 쓰면 더 퍼펙트하죠. 그런 다음에 하는 거. 성인도 전화 영어는 어려워요. 그쵸? 나랑 프레쉬님은 아이가 아직 영어 노출 기간이 짧아서 할로는 한국어 수업으로 듣고 있어요. 이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 수업 듣기 전에 이렇게 한국어로 수업을 먼저 들어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모국어로 해놓으면 그게 더 영리한 접근이죠. 그렇게 모국어로 생각을 정리해본 경험이 있으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럼 영어로도 나중에 정리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일정 주제를 가지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어도 배움의 기쁨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전화 영어를 20분을 했어요.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됐어. 그럼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근데 내가 전화 영어를 했는데 이게 뭐 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아이도 찜찜해요. 얘기를 했는데 뭘 한 건지. HAC님은 처음부터 캐나다 생과했거든요. 나중에 필리핀 쌤 발음 못 듣겠다고 아이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필리핀 선생님의 발음에 집착하는데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처지인 거예요. 근데 영어를 이제 일상에서 조금 쓰니까 그래도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건데 그래도 제2외국어인 거예요. 그렇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랑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로 쓰는 사람이랑 차이가 나죠. 우리는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로 쓰니까 더 힘들지만 second language는 second language죠. 꿈냥이님, 저희 아들도 필리핀 선생님 전화영어, 캠블리, 할로 다 해봤는데 할로 수업이 제일 퀄리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영어로 떠든다고 해서 흥분하지 마시고 영어로 무슨 컨텐츠를 이야기하는가, 이 영어 수업이 우리 아이를 사고하게 하는가, 생각을 정리하게 하는가,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가,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춥시다. 우리 지성인 아니에요? 그쵸? 필리핀 선생님이랑 영어로 핑퐁 대화했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영자신문이 뭐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고 그 10개의 기사 중에 1개의 기사가 꽤 괜찮았다. 그리고 1개의 기사는 늘 건진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굉장히 재밌어한다. 그러면은 계속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투자 대비 효과라든가 그 약간 저는 항상 효율을 따지거든요. 이만큼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얼마나 큰 효율을 낼 수 있는가. 그게 안 되면 시간이랑 돈을 투자하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필리핀생 결제하려고 하던 참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애가 아웃풋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전화통화하고 싶다라고 요구를 하지 않는 한 차라리 한국어로 신문 읽고 그거 대화를 나누면서 주제별 생각 주머니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풋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아웃풋 기회를 어설프게 만드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라방 켰어요. 맞아요. 인풋의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러닝맘이다. 고학년은 차라리 논술학원 보내라고 하시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듯해요. 예. 고학년, 그쵸. 저학년 더더욱 그렇죠. 왜냐면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본 경험이 모국어로도 없기 때문에 영어로 나올 수 있는 말의 한계가 아주 명확하죠. 엄마들이 좀 약아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뭐라 그러지? 그 아이 나이에 맞는 최적화된 그런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차라리 우다다 뉴스 같은 거, 우리 그 봄살님이 발행하는 더 배우다에서 발행하는 우다다 뉴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모국어로 생각을 좀 많이 다듬어보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가 기사를, 잠깐만요, 우다다, 모국어로 좀 알기 쉽게 쓰여진 정성을 다해서 만든 그런 신문 가지고 아이랑 이야기 나누면 좋아요. 되게 좋아요. 나눈 이야기 주제가 하나둘 늘어가면 갈수록 아이의 생각이 그리고 논리가 조금 단단해지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수능 국어, 수능 영어까지 가요.
배경 지식이 초등학교 때부터 쌓인 지식이 많은데 그게 무시 못한다니까요. 다 연결이 돼요.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지문도 연결점을 찾아요, 뇌가. 그 얘기를 엊그제 중강연에서 좀 강도 높게 했어요. 아이들 스피킹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스피킹의 의미가 무엇인가. 글쓰기, 자기 생각 말하기 너무 어려워해요. 봄살님 글쓰기 따라가다 아이가 힘들어서 안 쓰고 싶다고 해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 하신 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글을 쓴다는 거는 이제 생각을 정리하라는 소리인데 그게 굉장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엄마가 모델링을 먼저 하세요. 아이한테 넌 어떻게 생각해? 이거 무슨 말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묻지 말고 야 엄마가 보기엔 이거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응? 나는 근데 이거 말고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허심탄회하게 약간 엉뚱하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완전 그 기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걸 엄마가 먼저 보여주면 아이가 조금 용기가 나죠. 엄마부터 아무 말 대잔치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시키지 마세요. 엄마가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엄마가 먼저 모델링을 하면 아이가 그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엄마 나는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 또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아이랑 대화할 때 학교에서 요즘 힘든 거 없어? 뭐 그 친구 때문에 지난번에 힘들었는데 요즘은 어때? 이런 거 물어보면 그게 애한테 되게 부담이고 압박일 수 있거든요. 엄마에게 먼저 하세요. 엄마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엄마 괴롭혔던 선생님이 있거든? 나랑 기싸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중학교 때 겪었던 어떤 고통? 내가 초등학교 친구 때문에 겪었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걸 엄마가 먼저 오픈하는 거예요. 까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말을 해요. 아, 엄마도 저렇게 바보 같은 짓 했구나. 엄마도 저렇게 실수투성이었구나. 나도 이 얘기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아이도 마음을 열거든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글쓰기를 힘들어하면 그 글을 엄마가 써보세요. 야, 엄마가 글 쓴 거 한번 봐봐. 되게 어렵네. 너 이거 하고 있었어? 이렇게 어려운 걸? 이렇게도 해보세요. 나무가치님, 저는 혜영님처럼 신문 가지고 아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직 할 말이 없어요. 나무가치님 이렇게 계속 귀여움의 버전으로 가는 거야? 피드백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계속 이런 버전으로 가는 건가?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나무가치님,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독서 토론 막 얼굴에 철판 깔고 가가지고 막 한 번이라도 더 발표하고 막 그랬는 줄 아세요? 아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저의 그 무식함과 짧은 지식과 통찰 없음? 이런 거에 좀 한계를 느껴가지고 아이랑 대화를 조금 의미 있고 찰지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한 거예요. 성경 공부도 아이가 이제 천년성취하고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천년성취 하거든요. 성당은 분명 성경에 대한 걸 물어볼 텐데 내가 바보같이 대답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애 덕분에 책 한 번 더 읽고 글 한 번 더 쓰고 생각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여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떤 철학, 그 어떤 인문학보다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춰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룹 성경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런 지혜를 내가 우리 아이한테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주고 싶었지. 그 지혜를 성경 공부 나보다 인생 한 20, 30년 더 사신 분한테 훔쳐오는 거지. 그런 다음에 그대로 아이한테 말해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애미가 생각이 없으면 애한테 할 말도 없지. 뭐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책 읽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도움이 됐어요. 그 팟캐스트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는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데 애들 어렸을 때 주로 들었던 팟캐스트는 그거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아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런 거 팟캐스트 들으면서 이 얘기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주제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에피소드를 붙잡고 애랑 얘기하는 거야. 그냥 놀면서 이렇게 차 안에서 피아노 데려다 주면서. 우리 요즘 너무 시대가 좋잖아요. 유튜브도 보면은
다큐 프라임 말고 그 되게 짧은데 지식 채널, 이 지식 채널 이런 것도 한 5분 10분만 투자해서 애랑 같이 보고 나눌 얘기가 많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신문을 하는 수고를 굳이 안 해도 되고 그건 그냥 말로 떼어줘도 되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아이가 사고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객관적으로 이제 자기 논리를 만들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그 뇌가 그렇게 되니까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어른 신문 가지고 가세요. 어른 신문. 어린이 신문 말고. 근데 그건 되게 좋았어. 조선일보 어린이 신문 중에 신문의 선생님 그거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강연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거는 좋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스피킹 시작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두 줄 영어책 읽고 파닉스에 맞게 영어를 읽긴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더 많이 책을 읽어야 될 시기지 스피킹을 할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 스피킹 어떻게 시작해요? 그거는 아이가 결정합니다. 아이가 그냥 자기가 스피킹을 중얼중얼 하면 그게 스피킹의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는 준비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뭐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아이가 원서를 편안하게 읽는 수준까지 끌어주는 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해줄 수 있는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 잘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 좋고 스피킹은 영상을 하도 많이 보고 청독을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영어가 머릿속에 맴돌거든요. 이건 저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만 말하고 싶어져요. 영어에 완전 젖어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아니고서는 스피킹을 인위적으로 하는 건 저 영자 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신문을 굳이 보여줄 필요 없다. 왜냐면은 그 어린이 신문이 별로 건질 내용이 없는 이유는 너무 길게 쓰면은 어린이들이 또 이해를 못 하잖아. 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기사치고는 너무 아이들이 건질 만한 기사가 없다. 그거였고, 그러니까 아이가 신문을 읽고 이해함직한 그런 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영자 신문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필리핀 선생님이랑 전화 영어 연계된 그런 수업이라 할지라도 필리핀 선생님 자체가 영어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이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런 원어민과는 질적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화상영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원어민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아예 프로젝트성으로 진행을 해서 아이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그래서 아이가 생각을 정리하고 스피치 원고를 준비해서 혹은 PPT를 준비해서 프리젠트를 할 수 있는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서는 아이 스피킹 향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